잠들 때 혹시 자꾸 놀라면서 깨지 않으시나요? 오전 내내 멍한 상태로 있다가 식사 후에 너무 나른해지거나 목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몸이 불안정하고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딱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딱 꼬집어서 여기가 아프다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죠. 허나 더 힘든 것은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겠지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나면 문제점이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들 때 혹시 자꾸 놀라면서 깨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꿈을 수시로 꾸시나요? 아니면 밤 낮이 혹시 바뀌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쭤보게 되면 대부분 깜짝 놀라게 되세요. 그걸 증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잠버릇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증상은 이렇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많으시죠. 그냥 단순히 만성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일어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침에 교감신경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몸을 활동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무너진 분들은 이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시간을 푹 자더라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오전 내내 멍한 상태로 있다가 저녁이 되면서 슬슬 쌩쌩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각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오히려 밤낮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작동 타이밍이 엉키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에 꼭 한번 이상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 후에 너무 나른해지거나 두근거리거나 남들에 비해서 머리에 땀이 많이 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밥 먹고 왜 이러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화기 문제가 아닌 바로 자율신경 문제입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기로 혈류량이 몰려야 하는데 자율신경이 이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박수가 갑자기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증상, 나른해지는 증상, 두근거리는 증상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소화제를 먹어도 이러한 증상이 낫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자율신경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춥다고 할 때 혼자 덥고 남들이 덥다고 할 때 혼자 추운 분들이 있는데요. 또한 손발은 너무 찬데 머리만 붉게 달아오르면서 뜨거운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자율신경의 문제입니다. 자율신경은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갱년기와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남성분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기의 흐름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의 순환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즉 몸의 순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증상인데요. 목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입니다. 밥을 삼킬 때 걸리는 건 아닌데 항상 목에 뭔가가 있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비인후과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바로 매액기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많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의 흐름이 불안정해져서 목 근육에, 목 주변의 근육에 긴장이 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뭔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감각입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날 더 심하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에 가면 유독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나 버스, 지하철, 아니면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유 없이 피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슴이 답답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탓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각,
척청각, 후각들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감이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이 항상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이 들어와도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6번째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갑자기 화가 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별거 아닌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성격이나 정신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뇌 기능과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이 흔들리게 되면 감정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몸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아침 기상 시에 나타나는 피로감, 그리고 식후에 나타나는 불편감, 불안정한 체온 조절, 목의 이물감, 좁은 공간에서의 불편감, 감정의 기복, 이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이 포함된다고 하면 자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아무런 이상을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온다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는 멀쩡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의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 저희 강동단화 365 한의원은 바로 이 자율신경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침치료와 한약 치료를 통해서 불안정한 이 자율신경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치료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증상의 이 뿌리, 즉 원인을 함께 다루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병원 방문을 혹시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저희가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유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